오랜만에 오디오 방송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전충남 민원연이 기획하고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가 제작하는 대전충청 지역 언론 모니터링 방송 언론 뚱땅 시즌2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의 정 PD가 아닌 대전충남 민원연 운영위원장 정진호로 인사드립니다. 언론동땅 시즌2 제1회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전충남 민원연 이기동 사무국장과 이서정 활동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서정입니다. 네, 정말 뭘 박수를 쳐요. 그리고 여기 한 분이 나와 계세요. 대전충남 민원연 회원이신 분입니다. 네, 알아 소개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원연 회원 김상기입니다. 네, 그 언론뚱땅 시즌2 1회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 우선 정말 오랜만에 청취자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이 프로그램 가지고 이기동 국장님 방송 복귀 소감 좀 간단하게 얘기해 보시죠. 네, 이게 지금 몇 개월 만인지 모르겠는데 근 1년 된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벌써 그렇게 됐나요? 어떻든 언론뚱땅이 예전에 이제 아는 것이 힘이다 그 방송으로 찾아뵀었는데 저희가 이제 민원연에서 본격적인 이제 언론 비평 그 프로그램으로 해서 좀 새롭게 언론뚱땅을 좀 이어가려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어떻든 이게 지역 언론이 좀 제 역할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민원연이 좀 소송에 많이 걸리면은 언론사로부터 그러면 그만큼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럴까요? 우리 이서정 활동가께서는 어떠세요? 첫 방송이신데. 네, 저는 이런 방송이 처음이라 굉장히 긴장이 되고요. 하나도 안 긴장하는 것 같은데. 네. 긴장이 되고 좀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네. 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걱정하는 만큼 저도 더 걱정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먼저 이기동 국장께서 가져오신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최근에 이제 몇 가지 지역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걸 가져왔는데요. 우선 대전의 대표적인 언론사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지난 1950년의 전시 상황에서 그 전시 속보 체제로 창간을 했으니까 올해로 69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전일보가 지난주에 아주 대형 그 편집 사고를 좀 냈는데요. 지난주에요? 네, 그러니까 5월 16일 23년에 이제 사설란에 고정적으로 이제 그 사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날 그 실린 사설이 굉장히 좀 이상했습니다. 사설이 이상했다? 네네. 뭐냐면 그 내용보다도 사설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이런 대형 편집 사고를 낸 거죠. 아, 그러니까 제목하고 내용하고 다른 거다? 예. 그러니까 그 23일 날 아니 16일 날 16일에 16일 세 꼭지의 사설이 실렸는데요. 제목은 그렇습니다. 교육청 추경안 심사 거부한 충남도 의회가 하나고 그다음에 자영업 부채 400조 반시장 정책 탓인가? 이거 뭐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사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대전 출신 중진의원의 혁신도시법 마케팅 이렇게 제목은 이렇게 세 개가 올라왔는데 그 내용은 사설 제목과 전혀 맞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이 사설 내용은 지난 4월 18일 날 보도됐던 안전한 대한민국 그렇게 안 고쳐져요? 4월 18일에. 계속 실수라고요. 4월 18일 그 안전한 대한민국 위협하는 묻지마 범죄와고 자꾸만 늙어가는 농어촌 누가 지키나 세종시 분구 마땅히 챙겨야 할 몫이다 라는 내용의 사설이 그러니까 내용은 4월 18일 사설 내용이 실린 거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설이라고 하면은 언론사의 어떤 얼굴 그 입장을 나타내는 글들일 텐데 이게 내용하고 제목하고 안 맞았다는 얘기는 편집을 일단 잘 못한 거고 그렇죠. 그걸 또 뭐 우리가 방송은 시사라고 하지만은 확인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내부 편집 시스템상에서 이걸 걸러내는 그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중도일보도 예전에 그 세종 자치경찰제인데 세종 자치경찰제 뭐 이런 거 있었고 유관순 열사 뭐 이름 오타도 있었고 사실 저도 예전에 대전일보에 칼럼을 좀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급하게 원고 보내라고 오타가 실려서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오타가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지역 언론, 지역 신문사들의 그 문제와도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전통 아니야, 전통? 전통이라고 보기에 예전에도 그랬다니까. 예전에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사실 이런 편집 사고들이 한두 번씩 일어나긴 했는데 성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단순한 게 오탈자의 문제라든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설이면 그 신문의 얼굴이고 또
사설은 보통은 그날 지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현안 이슈와 네. 관련해서 신문사가 작정을 하고 그 내용을 충실히 준비를 하는 게, 그러니까 논설실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사설을 내는 게 기본적인 관행입니다. 그러니까 성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문제들은 사실 뭐 지역 방송도 마찬가지인데 간혹 보면은 목소리하고 화면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 같은 네. 싱크가 안 맞는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방송이나 그 신문을 만들면 있어가지고 야, 프로라면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지적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대전일보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저는 배경에는 최근에 어떻든 노사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꽤 오랫동안 이어졌었고, 남상현 사장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러니까 그 실형을 또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잦은 퇴사자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충원되는 네. 이런 사례들도 비일비재한데, 이게 이제 총체적으로 대전일보가 직면해 있는 경영상 위기와 덧붙여서 시스템이 이제 붕괴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예전에 그러니까 소위 이제 요즘에 노사 갈등 얘기하시면 예전 노사 갈등 덜 했을 때에도 이 문제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들은 사실 이게 대전일보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반복되는 지역 신문사들의 편집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게 네. 대전 지역이 어떻게 보면 지역 신문들의 단면을 좀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는 측면에서 이거 좀 지역 신문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할 문제이긴 한데. 그러면은 지역 신문은 혹시 취재 기자가 편집 기자를 겸하기도 하나요? 이게 예전에 제가 독립언론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그런 데는 취재 기자가 편집 기자를 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좀 잦은 편이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 혹시 구조에서는 겸하진 않고 서로 역할 분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편집 취재 기자가 기자가- 편집으로 가기도 하고 편집 기자가 취재로 오기도 하고, 근데 겸하는 것보다는 업무는 분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요거 네. 추가로 질문드리면 그럼 네. 교정 기자는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경영상 어려움을 이제 많이 겪다 보니까 예전엔 교열 기자들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없어졌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편집 기자들 1차 교열이나 교정 같은 경우에는 취재 기자들이 스스로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편집 기자들이 편집하는 과정에서 그런 걸 담당해서 하는데, 일단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편집 기자들이 담당하는 편집 지면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담당해야 될 지면이 적고 제한적이면 그만큼 꼼꼼하게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담당하는 지면이 많다 보니까 실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또 이거는 베테랑들이 국장님이 아니, 너무 디펜스 쳐주는 것 같은데 프로잖아요, 다들. 네, 언론인이라고 이거 하고. 프로가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부분이 게. 뭐냐면 언론사가 지역 신문들이 구조적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숙련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담당 기자들을 키워내고 네.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다 잘라내고 몇 명한테 그 담당을 다 시켜놓고 보니까 결국 콘텐츠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담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내몰려 있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게 대전일보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지역 신문사들이 모두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지역 주민들 독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저급한 상품들을 지금 제공받고 오, 세다. 네. 네. 그런 측면. 근데 여기서 더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자꾸 추가하지 마세요. 시간 별로 없어요. 네. 대전일보 보는 독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저 그게 이제 궁금한 거죠. 대전일보 그래서 더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ABC에서 조사한 걸로는 한 26,000명 정도 그게 이제 구독자가. 실제 네. 구독자하고 하는데 예. 열독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실제 읽는 사람, 신문을 네. 두고 안 읽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되게 처참한 수준이라고 저는 보는 게 실제 같아요. 구독자하고 그 ABC에서 하는 구독률 조사하고는 좀 달라요. 네. 왜냐하면 거기에는 관공서나 이런 데서 보는 기관 독자들이 있죠. 기관 독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대전 충남 지역에서 발행되는 지역 신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관 독자들이 일반 독자에 비해서는 거의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게 필터링이 쉽게 얘기해서 되게 공무원이나 어려운 이런 데서만 주로 네, 많이 본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대전일보가 사설 편집 관련해가지고 제목과 내용이 다른 그런 거를 실은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또 준비하신 게 있으시죠? 네, 두 번째는 그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실 텐데, 대전시
의회 의장인 김종천 의장이 대전 시티즌 선수 선발 과정에 개입한 의혹 때문에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죠.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16시간인가 받았다고 네,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장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이게 처음에 의혹이 불거진 게 5월 9일쯤 아마 첫 보도가 좀 나왔었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경찰 조사가 중간 조사 결과 이런 게 이제 나오는 시점이었는데 그때 나왔던 것들은 그러니까 지역 네. 고위 정치인, 예, 혹은 유력 정치인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서 보도가 됐어요. 근데 이게 그 다음 주였던 13일 날 13일에 13일 13일 이제 뭐 연합뉴스라든지 일부 보도에서 네. 이제 공식적으로 보도가 되기 시작했고 그에 앞서서 지역에 있는 이제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에서 실명이 좀 언급되면서 구체적으로 그 연루된 정치인이 이제 김종천 시의장이다. 금요일에 그 방송에 올라왔었었고요. 그렇죠. 네. 사실 저도 이게 좀 불만이었던 게 대전시의회 의장이라면은 이게 상당히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리고 아니 뭐 실제로는 지금 지역의 권력 소열로만 따지면 시장하고 시의회 의장이 그러니까 투톱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대전 시티즌은 대전시 예산을 가지고 이제 맞습니다. 운영하는 구단이니까 맞습니다. 그런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수장이 감독에게 전화를 한 거는 어떤 이유를 들이대서라도 절대로 적절한 행위라고 볼 수 없는데 용납될 수 없는 행위였고. 근데 지역 언론들이 다 유력 정치 이렇게만 하니까 맞아요. 정말 답답하다는 거였죠. 저도 사실 대세남 하면서 이걸 뉴스에서 실명을 공개하려고 우리 이기동 국장님 뭐 그런 얘기 굉장히 네네네네. 많이 했잖아요. 상의를 좀 했었죠. 변호사 뭐 네네. 법률 자문도 좀 받아보고 복수로. 근데 KBS 측에서 좀 난감해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경찰 그러니까 피의자 신분으로 이렇게 소환되면 그때 하면 어떻겠냐라는 수정 제안을 받았을 때 사실 좀 저도 실망스럽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 지역 언론이 왜 그렇게 몸을 사리는지 뭐 이유는 다 있죠. 왜, 그만큼 유착이라든지 유착? 그러니까 지역 정치과 이라고 관련해서 제 발언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부분들이 유착이 있어요? 아니면 있다고 생각해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어떻든 근데 지역 정치인들 유력 정치인들을 눈치 보기가 좀 굉장히 심한데 이게 사실 시의회 의장 정도면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거고 사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든 안 되든 거기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엄청난 사안이거든요. 아유,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희상 국회의장이 그 벤투 감독한테 전화해갖고 야 내가 아는 사람 누가 있는데 한번 좋은 선수니까 축구를 사랑하는 뭐 국민 한 사람을 추천할게. 이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엄청난 똑같은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 지역 언론이 몸살이면서 구체적으로 실명 보도도 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 9일날 10일쯤 해서 벌써 방송을 통해서 인터뷰 목소리까지 그렇죠. 블러 처리가 돼서 나가긴 했지만 음성 변조해가지고 음성 변조해서 인터뷰한 내용까지 나간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들을 지역 언론들이 실명 보도를 못하고 특히나 이게 유력 정치인들이 지역의 그 어떤 그 윤리 도덕적 측면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것들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첫 생각합니다. 번째 실명 보도도 연합에서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연합이 한게 아니라 제일 먼저 연합에서 네네, 먼저 연합 이렇게 뉴스에서 속보 했죠. 같이 내보냈고 네. 그런 다음에 나오니까 우르르 마치 좀 비겁해 보인다. 저는 비겁하죠.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비겁할 뿐만 아니라 이건 사실 지역 언론 독자들에게 굉장히 신뢰를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는 정말 언론 같지 않은 언론이야 이런 모습을 드러낸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저도 좀 반성했습니다. 네. 저는 못하게 그러면- 막았어도 했어야 되는데. 언론을 좀 편을 들어주면 좀 더 신중했던 모습은 아닌가요? 아니요, 이거는 그거하고 신중의 다르게? 문제하고는 좀 별개의 네. 그게 것이고. 어떻게 신중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 대전시 예산을 운영하는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기관의 그리고 알겠습니다. 제가 언론인이 아니니까. 본인이 이미 방송을 통해서 네. 인정을 한 일단 상황이었어요. 김종천 의장은 그 이유 불문하고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한 거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사과합니다라는 얘기가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맞아요. 축구를 그렇진 않았죠. 사랑하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나왔다라는 게 우리 지역의 언론이나 정치권의 그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이 이름을 밝히고 나서도 이제 기사가 계속 나왔는데요. 좀 안타까웠던 것들은 이 기자나 기사에서 김종천 의장이 안타깝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축구를 사랑했고 축구를 좋아했던 김종천 의장이 여기 연루된 건 안타깝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쓰는 이거 것들이 똑같습니다. 많더라고요. 예전에 예. 권선택 시장이 이제 그 나중에 대법원 확정 나왔고 직을 잃었을 때 우리 지역 언론의 상당수는 눈물의 이임식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들이 응. 지금도 계속 있는 거죠. 아니 그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은 징역형을 받아가지고 그 시장직을 수행을 못하게 되는데 무슨 눈물의 이임식이냐고. 응.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뭐 한 개인 정치인의 감정적인 부분으로 그 접근할 문제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역 언론들이 공과 사를 명확하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 지역 사회에서 이게 사실은 이걸 온정적으로 갔을 경우에 이건 반복돼도 그럼 지역 언론이 나중에는 어떻게 할 건데요? 자, 우리 민원연이 그래서 심각합니다. 앞으로 네. 중요한 역할을 하자고 모였으니까 이런 이야기들 좀 많이 해보도록 하죠. 네. 이서정 활동가께서도 준비한 내용이 있으시다고요. 네, 저는 대림동 여경 관련 지역 언론 보도를 준비해봤는데요. 여경 이런 말도 좀 사실 그렇지 않아요? 경찰이면 똑같은 남경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남경이라고 요즘에 하더라고요. 요즘에 많이 사용을 하려고 해요. 응. 굉장히 네, 여경. 편의상 편의를 이해를 돕기 위해 편의를 돕기 위해 여경이라는 표현을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는 점. 네.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아니에요. 사용할 수 있는 점. 네.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점. 네, 일단 열심히 양해 편의를 드리고요. 도와보시고요. 응. 네. 이게 대림동 여경 이 논란이 뭐냐면 이게 영상이 SNS를 통해서 급속도로 퍼지면서 논란이 된 건데 취객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하는 모습이 영상 일부에 찍히면서 이게 SNS를 중심으로 여경 무용론이 펴진 그런 사건이에요. 일련의 사건들인데 이와 관련해서 5월 20일에 금강일보에서 보도를 합니다. 대림동 여경 비판 논란 커진다. 해명에도 논란 이어진 이유라는 헤드라인의 기사가 보도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하태경 의원의 발언을 인용을 합니다. 이게 하태경 의원이 젠더 이슈에 관해서 좀 부정적인 쪽으로 말을 많이 보태시는 분이잖아요. 또 이분 뭐 워마드 관련해서 토론회도 하고 그랬었죠. 맞아요. 응. 이번에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워마드 관련해서 해군 네. 얼마 전에 네. 돌아가신 네. 그 장병 돌아가는, 워마드에서 좀 예. 그 일이 있었죠. 응. 네, 그래서 이분의 발언을 인용을 했는데 부실한 체력 검사라는 말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여경에 관해서 네. 부실한 체력 검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 하태경 의원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을 하는데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가 경찰은 물리력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라고 하면서 필요할 때 3단봉이나 테이저건을 과감하게 사용해 제압한다면 근력의 차이로 인한 여경 남경의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라고 하는데 금강일보에서 일단, 이런 보도를 했다는 네. 거죠. 일단 문제는 3단봉이나 테이저건을 과감하게 사용하는 문제는 여경과 남경의 그 체력 차이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경찰이 시민을 어떤 무기를 이용해서 제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 논란이 비껴간 얘기라고 생각을 해서 인용이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용혁 교수가 이번 사건은 취약한 공권력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고 발언을 한 것도 인용을 했어요. 또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발언도 인용을 합니다. 경찰도 시민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이 도움을 받는 존재라면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라고 하는데 자, 이 보도에서 문제 삼고 싶은 거는 이제 공권력의 민낯이라든가 시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좀 세다는 거죠.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대림동 여경 관련해서 논란이 일어났을 때 비슷한 시기에 현직 경찰 길거리에서 여성 성추행이라는 기사가 보도가 됐어요. 이런 보도가 여러 가지가 났는데 뭔가 이건 다 남성 경찰 아까 말했던 그 남경의 문제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뭐 공권력의 민낯이라든가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남경, 여경, 시민 뭐 제압, 도움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취객들이 그런 짓을 못하게끔 하는 그런 사회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여론의 그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공권력의 잘못을 하면서 그렇게 위해를 가하고 이런 것들이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지. 네, 맞아요. 그래서 공권력에 대한 어떤 무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취객이 경찰의 얼굴에 그렇게 톡톡 치고 이런 건데 공권력의 민낯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5월 20일은 하필이면 그 동료 남성 경찰이 이 해당 여성 경찰에 대해서 해명한 기사가 발표가 됐던 날이에요. 노컷뉴스에. 그러니까 그 많이들 보셨을 텐데 내 경찰 명예 걸고 얘기한다라는 헤드라인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었는데 그 여성분이 그 화면을 보면 거기 남성분 빨리빨리 와서 수갑 채워주세요라고 하는데 이 남성분이 일반 시민이 아니라 동료 남성 경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불리워진 그 남성 경찰이 나를 부른 거다. 그리고 저 여경은 제대로 제압을 했다라고 증언을 한 건데
그런 해명 기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금강일보에서는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보도를 합니다. 5월 20일에. 네. 악의적인 보도. 네.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표창원 의원 대림동 여경 두둔했다. 여론 문매. 제가 이 기사도 봤거든요. 표창원 의원의 발언이 나온 기사.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비판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두둔하다는 말로 정리를 했다는 게 조금 뭐라고 하지? 네, 뭐라고 하세요?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건 두둔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퍼진 여경 무용론, 그 여경 혐오에 대한 반론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대림동 여경 KBS 조작방송 해명도 논란 이런 기사를 5월 20일에 또 냈습니다. 근데 금강일보에서요? 네, 금강일보에서요. 금강일보에서 이 문제 갖고 굉장히 많은 많이 기사들이 네, 냈네요. 같은 기자입니다. 그래서 같은 기자예요. 누구예요, 이름이? 얘기해도 되나요? 네, 괜찮아요. 네. 아니, 김재명 기자분께서 네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여성이 아까 말했던 거 구경 중인 민간인 남성에게 빨리 와서 수갑 채워달라고 하는데 이게 민간인 남성이 아니라 남성 경찰이었다는 팩트 체크를 본인도 하지 않았으면서 KBS가 조작 방송을 했다고 이렇게 KBS 조작 방송 해명도 논란 이렇게 기사를 낸 거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싶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월 21일에 대림동 여경 악플로 고소한 뒤 휴가 떠나 이렇게 보도를 또 합니다. 굉장히 자극적인 헤드라인이죠. 네, 얘 봐라 악플로 고소하고 휴가 떠났다 이거잖아요 완전. 그래서 얘 봐라. 그래서 여경에게 과도한 비난이 가해졌기 때문에 여경이 악플러를 고소한 건데 그런 상황이나 동료 경찰의 증언 등을 게재하지 않고 논란의 대상이었던 여경이 악플러를 고소하고 휴가를 떠났다는 보도만 하는 건 해당 여경에 대한 비난 여론을 부추기는 태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크게 지역 언론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도대체 뭘 보도해야 되냐 이렇게 다 문제면 뭘 보도해야 돼?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저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보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본질적인 문제라 하면 아까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그냥 남경 여경의 문제가 아니라 공권력에 대한 그런 공권력에 대한 무시라든가 잘못된 그 도전인 거죠. 어떻게 네. 보면은 그런 것들의 문제인데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가 지역 언론에선 없었어요. 이거랑 우리가 지적하잖아요. 네. 그래서 대전 충남 민원연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보도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한겨레에서는 여성 경찰 모임인 경찰 젠더 연구회의 인터뷰를 보도를 했어요. 경찰 젠더 연구회 같은 경우는 논란이 일어났을 때 SNS를 통해 성명문을 발표를 해요. 성명문에서 대한민국에 만연한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려야 할 사건이 여성 경찰에 대한 혐오 확산으로 오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적을 하죠. 그래서 이 성명서가 이렇게 이슈가 되면서 경찰 젠더 연구회에 아마 근데 우리 지역 언론들은 너무 그 뭐라고 해야 돼? 일하는 환경이 열악해서 한 기자가 여러 가지 기사를 다뤄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집중을 못한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해명 내진 변명으로 그런 변명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금강일보의 어떤 그 내부 시스템하고 묘하게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는데 어떻든 금강일보가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쪽으로 굉장히 좀 공을 많이 들이고 있거든요. 네. 지면 확대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낚시성 기사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내는 이런 모습들이 요즘에 보인다는 지적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저는 어떤 그런 그 내부 편집의 방향 이런 부분들이 연관되면서 사실 문제분들 이게 역영혐으로 가서는 안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노출되기 쉽고 자극적인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클릭이 같다는 편한 그런 기사를 만든다는 거죠. 네, 네, 뭐 그래서- 같은 얘기 비슷하게 하는 것 같으니까 마무리하시죠. 이제 시간 거의 다 네. 됐어요. 그래서 이 한겨레 보도 외에도 뭐 아니, 다른 여성- 지역 언론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 지역 언론 바쁘잖아. 비교군으로 말하자면 여성 경찰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보도한 오마이뉴스의 기사도 있었고 네, 이런 것들 이런 보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후속 기사 지역 특화된 후속 기사를 내준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역 일선에서 일하는 여성 경찰들에 대한 인터뷰라든가 지역 여성들 경찰 인터뷰도 좋지만 지역 경찰들이 겪는 그런 공권력의 그 잘못된 도전을 받는 이런 거 취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문제는 여성 경찰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된 게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남성 경찰이 제대로 제압을 하지 못했다면 그걸
감히 영상으로 찍어서 그렇게 SNS에 올렸을 생각도 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얘기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간을 30분 안쪽으로 자르자고 방송했으니까 지금 시간 보세요. 그래서 꽤 많이 흘렀죠. 저도 얘기해야 되는데 제 얘기는 3개입니다. 네,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지금 중도일보에서 우리 방송 나가는 기준보다는 이후네요. 그러니까 이츠 대전 국제 축구 대회라는 걸 해요. 그런데 이게 뭐 매해 한다고 네, 그러죠. 매해 하는 건데 2008년인가 2009년부터 2007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뭐 2007년에 어디였죠? 뭐 유명한 브라질의 인터나시아 올린가? 뭐 그 팀 초대해 갖고 시작을 했어요. 매해 이제 하는데 너무 이게 자화자찬성 기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읽어드려 보면은 뭐 대전 충청 미래발전 동력 창출을 위한 일석삼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수만 명의 축구팬과 지역민들이 내뿜는 용광로와 같은 열기는 충청 발전 모멘텀을 창출하는 에너지원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중도일보에서 나온 거 아닌가요? 예,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대회가 대전 방문 해를 맞이해서 더 의미가 남다른데 뭐 대전과 경기장을 찾은 축구팬과 관광객에게 축구 특별시 대전의 특색 있는 스포츠 문화를 소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혹시 저도 축구 좋아하고 스포츠 팬인데 대전만의 특색 있는 스포츠 문화가 혹시 뭔지 아세요? 아니 옛날에는 축구 특별시가 맞았죠. 아니 대전만의 특별한 스포츠 문화가 뭐냐고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이게 또 대전 사람들은 13,000원씩 돈을 받고 학생은 8,000원이고 대전에 살고 있지 않은 분들은 무료 입장이래요. 이게 참. 그리고 중요한 거는 원래 그렇게 정해져 있었던 게 아닙니다. 갑자기 무료가 돼버렸어요. 근데 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잖아요. 이게 표가 잘 안 팔려가지고 공짜 표가 돌아다닌다 아니면은 단체로 이제 그 표를 이렇게 팔 수 있게끔 기관이나 이런 곳에다가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돌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중도일보가 나름 지역 축구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려고 고민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지역에서의 인식은 사실 중도일보의 수익 사업의 일환이거든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아니요, 언론계에서 인식은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다른 신문이나 방송에서 무슨 뭐 충청대가 무슨 뭐 아줌마 축제 이런 거 하고 자전거 대행진 마라톤 대회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의미 이상은 찾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잠깐 말씀하셨지만 중도일보가 이걸 하면서 굉장히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표를 강매한다는 거예요. 강매해요 진짜로 근데? 그럼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김상기 우리 회원께서는 증거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강매는 증거는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증거는 없고요. 증거는 없는데 그러니까 시즌 때 그러니까 일반 시즌 때 들어온 관중수와 이런 친선 경기, 국제 친선 경기 때 관객 수가 달라요. 이건 제가 경험한 바에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지금은 아마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날 거예요. 차이가 그러니까 확실히 납니다. 공공기관이나 자치단체, 그다음에 여기 연구단지, 언론사니까 어쩔 수 없이 사주는 그런 게 좀 그렇죠. 기자들을 동원해서 이런 부분들을 팔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강매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물론 기자들이 애사심 때문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 기자들이 그렇게 느낄까요? 네. 대전 몇 명 왔는지 볼까요? 대전 충남 민원연의 공식 입장입니까, 국장님? 이거는 공식 입장으로 가도 됩니다. 그거 저는 모르겠고요. 네. 아무튼 언론사가 과연 이런 행사를 문화 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만 충분히 이게 할 수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같이 하는 그런 문화 행사냐 아니면은 일종의 생색내기 내지는 강제 동원성이 보이는 그런 문화 행사냐는 분명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특히 이제 언론사가 관공서에게 어떠한 뭐 판매 행위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단순한 판매 행위라기보다는 그 이면에 그런 뭐랄까 압박 같은 게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적절한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TJB가 어제죠. 그러니까 5월 27일에 탈원전 관련한 보도를 했었어요.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기술 수출이 한계에 봉착했다. 그러면서 뭐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제 100메가와트급 소형 원전 수출이 이제 어려워졌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이게 이제 근거를 대야 되는데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자 입장이나 아니면은 사우디 현지 분위기가 어떤지를 좀 취재를 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좋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근거로 우리나라 원자력연구원 담당자 인터뷰를 대고 있더라고요. 근데 내용도 보면은 사우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관계까지 이제 검토를 해서 현재 내부에서 치열하게 검토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 측이
대한민국 탈원전 정책 때문에 계약을 망설인다 이런 얘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뭔가 프레임을 짜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비판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일방적인 그 한쪽의 그 이야기만 지금 요즘에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탈원전 관련해서 그 원자력 소위 얘기는 원전 마피아들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지역 언론이 최소한 그런 부분도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런 식의 보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약이 이게 좀 불안하다고 하면 사우디 취재를 해보면 될 건 진짜 그런지 왜 그런 확인조차 안 하고 국내 그 원자력 연구원 관계자 멘트만 인용해서 얘기하는 맞습니다. 거는 보도 원칙에 좀 굉장히 소홀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가 얼마 전에 우리 대전, 세종, 충남 그 지역 예선이 있었거든요. 이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는 사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자기 아름다운 것 때 뽐내고 이런 것들이 개인의 선택이니까. 그런데 이 예선이 대전 효문화 마을, 대전 중구에서 운영하는 대전 효문화 마을에서 열렸고요. 그리고 본선은 평송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열렸다라는 거. 왜 이게 이런 대회를 공공기관에서 뭐 수영복 노메이크업 수영복 심사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주최한 곳이 한국일보 대전 충남의 지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언론사가 과연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이게 성상품화나 이런 부분에서 논란을 피해가지 못하는 게 여전히 이제 미스코리아 대는 각종 미인대회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인데 그 선발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참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심사위원장은 사랑의 그렇죠. 모금 그 공동 거기 그 회장께서 심사위원을 했을 때 어떤 눈으로 과연 그 심사를 하셨을지.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역 언론들이 그거 그러니까 한국일보와 같이 해서 공동 주최를 예전에는 했었는데 지역 시민사회에서 반대를 하고 그러면서 결국 이제 그런 분위기들이 없어지면서 한국일보가 독자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행사인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행사들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거나 혹은 위탁하고 있는 그런 곳에서 개최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어떻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이제는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 문제 듭니다. 계속 얘기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내년에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충남 민원연의 이기동 사무국장입니다. 대전 충남 민원연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해 주실 분들은 042-472-0681로 연락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온 언론뚱땅 시즌2 제 첫 번째 방송 마칩니다. 오랜만에 다시 뭉쳤는데 어떠셨습니까, 국장님? 오랜만에 해서 준비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어떻든 이번 이걸 통해서 그 지역 분들하고도 더 많이 지역 언론과 관련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서정 활동가님 오늘 처음 방송하셨죠? 어땠어요? 저는 준비를 좀 약간 투머치하게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다음부터는 좀 줄여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0일 저희 대전 충남 민원연에서 2019 올해의 민주언론상 시상식을 가졌었습니다. 올해의 민주언론상엔 평화통일교문화센터 임재근 팀장이 그리고 올해의 민주언론상 특별상엔 KBS 라디오 5시엔 대사남 제작진이 수상의 영예를 누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의 눈으로 불떠서 지역 언론을 모니터링한 뒤 2주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여해주신 김상기 회원님, 네, 김상기입니다. 고맙습니다. 민원연 회원님들 방송 참여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열려 있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대전 충남 지역 언론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지는 그날까지 언론뚱땅! 수고하셨습니다.